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영화의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한 시대를 새긴 이름, 임권택 감독이 있습니다. 1960년 데뷔 이후 무려 10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하며 한국의 정서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스크림에 담아온 거장입니다. 특히 서편제 영화를 통해 전통 판소리의 울림을 세계에 알렸고 취화선으로는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뿌리를, 속도보다는 깊이를 선택해온 그의 영화 인생을 볼 수 있는데요. 임 감독은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에는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네마파크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촬영 세트와 전시 공간, 영상 기록물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한국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성을 갔다가 임권택 시네마파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려봤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화를 촬영했던 기록과 스텝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인터뷰 내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언급했던 말, 영화 감독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입니다. 배우가 캐릭터에 몰입하는 분위기로 이끌기 위한 별다른 방식은 없어요. 우선 연기자나 스태프 앞에서 태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하죠.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남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찍을 영화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지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그들이 영화 작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자, 스태프들을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제어가 필요해요. 기분이 상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감정을 누르고 그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한국 영화를 전 세계 무대 위로 올린 임권택 감독의 명작 중에서 천년학이라는 작품에 나왔던 악기 대금으로 연주하는 영화 배경음악을 들려드리면서요.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밤에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최고기온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5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전 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탈북민 단체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이들의 보호와 송환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PD수첩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두 병사는 한국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결해열 통일연대는 국제기구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난민 지위 인정과 국제 변호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송환에 대한 공포로 우울증과 자살 시도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통일한국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변호사 선임과 행정비용 마련을 위해 2,600만 원의 모금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두 병사가 강제 북송 없이 보호받고 한국에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이른바 1718 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안을 미국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지원 물자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면제 승인에 소극적이었지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북 관계의 개선에 단초를 마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호응할진 불투명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시간입니다. 역사를 바로할 때 건강한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11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편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을 사용하셔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의 웅장한 섭리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원흉, 부정부패자, 독재자, 친일파, 미국의 앞잡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학살자,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 등 너무나 황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대로라면 이승만은 지독한 악당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황당한 말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 왜곡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일 뿐이죠.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악인으로 만든 걸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면서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건국 대통령을 모릅니다. 또 건국 대통령을 오해하고 비난만 합니다. 더구나 건국 대통령이 공들여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로 이루어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진실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 박사의 성장 배경과 배제학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적 사상을 깨닫고 조선을 구해야겠다는 강한 열정이 불타오르던 청년 이승만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16대 손인 왕족입니다. 양녕대군이 세종대왕의 큰 형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는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왕족이기는 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그 당시 조선 서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양반이라 해도 권력이 없고 삶의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신세였죠. 한마디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습니다.
이승만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다 그렇듯 철저한 유교 사상을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통해 만사 형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승만은 유교와 불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13살부터 나이를 속여 과거에 응시할 만큼 명석했고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차 과거의 급제에서 왕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충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 성산문 같은 충신이 되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죠. 충신이 되려면 출사를 해야 하고 출사를 하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으니 장원급제는 당연했죠. 그러나 19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과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조선 조정은 썩을 대로 썩어 있어서 돈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조선의 왕, 고종과 왕비 민비였다고 합니다. 사치로 바닥낸 내탕고를 채우기 위해 고종은 아주 열심히 관직을 팔고 과거 합격증을 판 것입니다. 그 여파로 이승만은 번번이 낙방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승만에게 더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과거제도 폐지. 이승만이 19이 되던 1894년 갑오개혁이 시행되었고 과거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승만의 꿈도 산산조각나 버렸죠. 과거제도 폐지는 사실 이승만을 위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죠. 미래가 어두워진 이승만에게 친형제처럼 지내던 신흥우, 신긍우 형제가 배제학당 입학을 제안합니다. 신긍우의 손에 이끌려 배제학당에 발을 들인 그날, 이승만은 배제학당 입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배제학당의 신문물은 이승만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날의 그 결정이 이승만 자신과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이승만은 알았을까요? 1895년 4월 2일 이승만은 그의 나이 20살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 목적은 영어를 배워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것, 그리고 신기한 서양 학문 탐구였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자란 이승만에게 아펜젤러 선교사의 설교는 괴상망측하게 들렸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죠.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를 믿는다는 말인가? 위대한 부처님을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는 저런 교리를 믿을 수 없다. 유교를 신봉하는 자신이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제학당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의 어머니는 서양 귀신 믿는 그런 학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며 이승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승만은 자신만만하게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기에는 너무 총명해요 라고 답하며 절대 예수를 믿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결국 그 이상하다던 예수님만이 자신과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승만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설교를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선교사의 말실수를 잡아내거나
허점을 찾아내서 공격할 목적이었죠. 물론 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들은 게 있다면 비판하기 위해서거나 반박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자신의 비망록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했다고 했었죠. 이승만의 영어 습득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영어의 기초를 배우고 난 후 파이팅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그의 영어 실력이 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영어 실력이 급속히 향상되었던지 배제학당에 입학하고 6개월 만에 배제학당 신입생들의 영어 교사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실력이죠. 그리고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유창한 영어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언어 실력은 후일 한성 감옥에서 영어 원서를 읽으며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통찰력을 키워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조선을 살릴 가치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배제학당의 선교사들은 모두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중 벙커, 올링거, 헐버트 선교사 등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승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종이에 기표하여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이승만의 마음에 큰 충격과 함께 조선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게 했죠. 이승만은 선교사들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조선의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했던 그 해, 갑신정변으로 인해 미국으로 떠났던 서재필 선생이 배제학당의 교사로 합류했습니다. 이승만은 서재필과 교제하면서 조선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를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나는 영어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 자유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승만은 이 중요한 가치를 마음에 품은 그날부터 조선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